이것을 강조한 아, 대목이었습니다. 되게 그 주식이랑 연관이 많이 되어 있네요. 네. 아,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지으셨구나. 제가 지금 요 얘기를 들으니까 왜 주식은 심리다라고 책 제목을 지으셨는지 좀 이해가 가요. 네, 네. 세 번째 파트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편향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다루셨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들인가요? 자, 편향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됩니다. 네. 이 편향이라는 거는 아까 제가 우리 뇌에서 보상 시스템, 네. 회피 시스템을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 시스템은 주로 감정하고 연결돼 있고 이 감정이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반면에 편향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느냐 조금 더 인지나 생각적인 측면에서 다루게 되는데 편향 그러니까 영어로 바이어스라고 그러죠. 좀 치우쳐 있다. 우리가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하지만 네. 지구도 사실은 23.5도인가에 기울어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돌아가잖아요. 자전을 하잖아요. 우리 생각도 우리가 건강하게 합리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죠. 편향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편향은 병적인 게 아니라 누구나 가지고 네,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면 가지고 있는 이제 편향인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네. 굉장히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한 방울 맥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렇겠죠. 주식은 정말 돈에 관련돼 있으니까요. 네. 돈과 관련된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잘못된 왜곡된 편향을 주로 쓰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승장에서 대표적인 편향, 통제의 환상 이런 개념이 있어요. 로또가 수동이 있고 자동이 있죠. 네, 네, 맞습니다. 확률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확률이 다른가요? 다르면 조금이라도 높은 걸 무조건 사야 되겠죠. 의미가 없네요. 네, 무조건 네. 같겠죠. 아, 그런데 왜 두 가지로 나눠놨을까? 알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달라붙게 하려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확률이 다를 수가 없죠. 같은데도 불구하고 네. 자동과 수동을 나눠 놓은 거는 어떤 네. 사람들은 귀찮아서 자동을 하는데 네. 어떤 사람 내가 운이 좋고 내가 이 숫자를 분석을 잘할 수 있고 뭔가 내가 그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수동을 할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걸 통제, 컨트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착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편향을 얘기합니다. 이런 분들은 과신에 빠지게 되고 자기가 잘나서 분석을 잘해서 운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돈을 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그런 행동 패턴, 편향을 계속 쓰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죠. 두 번째 사후 확증 편향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편향을 가진 분들은 결과론이죠.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주식시장 이제 마치고 시황 분석을 할 때 코로나 때 예를 들면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습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네. 다음날 코로나가 똑같은 상황인데도 주가가 이제 올라가면 이미 코로나 상황은 다 반영이 됐습니다. 하루 만인데도 결과가 달라지는 상황에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네, 네. 결과를 보면 얼마든지 해석은 달리할 수 있죠. 미리 알 수 없다는 게 그렇죠. 문제인데 그래서 항상 결과를 보고 내가 미리 알았던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사후 확신 편향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이제 자기 과신을 갖게 돼서 이제 무리한 투자에 연결이 되기도 하죠. 대표적으로 이런 특성들이 있고 확률에 대한 오류, 그러니까 도박자의 오류라고 보통 얘기하는 게 아주 일반적입니다. 도박자의 오류. 네, 확률에 대한 오류인데 실제로 확률이라는 거는 객관적이죠. 불확실성에서 확률. 예를 들면 홀짝 그러면 2분의 1, 50%잖아요. 네, 반이죠. 예. 그러면 그 홀짝이 홀 두 번 나올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네. 세 번 연속으로 나올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네. 2의 3승분의 1. 그래서 8분의 1. 네, 맞아요.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맞아요. 배웠습니다. 네, 거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10번, 홀이 10번 연속 나온다. 그러면 2의 10승분의 1이니까 네. 1024분의 1이거든요. 그러네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주식 투자를 이렇게 홀짝 맞추듯이 네. 예, 올라갈 것만 맞춘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실제로 1000명 중에 1명은 10번을 연속해서 맞출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식 시장에서 우리 투자한 사람이 1000만 명이다. 네. 그러면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는 최소한 10,000명 정도는 1,000,000명 중에 10,000명 정도는 단순 계산해서 네, 다시. 예, 홀을 10번을 연속을 맞출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야, 우리가 보고 있는 주식시장에서 돈을 번 사람들이 분석을 하지 않고 완전히 우연으로 확률로만으로도 10번을 연속으로 맞출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단순 계산하면. 네, 네. 그러면 문제는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별개의 문제죠. 그렇죠. 네,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결국엔 처음에 2분의 1 확률인데 2번 하면 4분의 1 확률. 결국은 10번을 하면 1000분의 1로 줄어들죠. 1,000명 중에 한 명인 거잖아요. 내 그렇죠? 개인적인 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1000번을 이제 계속 했을 때 네, 1000분의 1의 확률로 줄어들기 때문에 네. 결국은 홀짝 게임을 하면 지속적으로 내가 가질 수 있는 이득을 볼 수 있는 확률은 엄청나게 줄어드는 셈이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네네, 이 확률이라는 그 오류, 그러니까 앞에 어떤 결과가 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면서 네, 그렇죠. 이 도박죄 오류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확률은 독립시행인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결국은 이제 기술적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과거에 어땠으니까 이번에 이럴 거야 라고 넘겨짓는 그런 이제 오류를 범하게 되는 이제 도박자의 오류가 분명히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편향이 있고 반면에 약세장에는 편향이 없느냐? 그렇지 않죠. 약세장에서도 다양한 편향이 생길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손실 회피라는 편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데니얼 캐너먼 아까 설명했던 이제 그분의 책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데니얼 캐너먼은 손실 회피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결과가 좋았을 때 얻는 기쁨이 1이라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손실을 봤을 때 어떤 슬픔이나 아픔은 거의 2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실을 보게 되면 진짜 아픈 거고 그때 우리가 얻었을 때 같은 정도의 이득보다는 손실이 2배나 고통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게 잘못되는 어떤 투자인 줄 알면서도 손절을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빨리 뭔가 융통성 있게 다른 전략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약세장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보유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는 처음에 예를 들어서 차를 산다. 그러면 A차, B차, C차 돌아다니면서 시승도 해보고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일단 내가 그 차를 구입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심리적인 프리미엄이 붙게 됩니다. 애착이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점만 보게 돼요. 그러네요. 애착이. 예, 그러면 나쁜 얘기들은 안 들리겠죠. 안 들리게 되고 그럼 점점 그러면 이제 확증 편향까지 가게 됩니다. 이미 결론은 나져 있고 수많은 정보 중에 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 반대되는 정보들은 근거들은 의도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멀리하게 되고 내 생각과 같은 비슷한 정보들만 수입을 하면서 자기 생각에 갇히게 되죠. 이것이 이제 숲을 못 보고 나무와 보는 분들의 특징인데 이렇게 되면서 더 문제가 생기게 되죠. 이거 이외에도 수십 가지 편향들이 있어요. 이 편향은 말씀드렸지만 완벽하게 통제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뇌에서 이게 자동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내가 주로 쓰고 있는 편향이 뭔지 이것들을 캐치할 필요가 있고 이것들을 훈련을 통해서 경험적 학습을 통해서 바꿔나가는 이런 연습이 없이는 계속 실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강조하는 게 이제 편향편에 설명이 돼 있습니다. 이 편향편은 특히 제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알아두셔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왜냐면 편향이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정보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구별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계속 쳇바퀴대로 반복되는 거니까 점점 더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식 투자랑 상관이 연관이 많네요. 심리적인 게. 너무 내용 좋습니다, 선생님. 내가 또 상담을 받는 느낌이 나네.